우리들의 이야기하는 곳 K타운 투게더. 안녕하세요, 박혜란입니다. 정진구입니다. 박혜란 씨. 네. 어떤 학생이 네. 카운셀러 선생님한테 와서 그랬대요. 뭐라고요? 엄마가 자꾸 네. 아들, 엄마는 아들을 믿어. 이런다고 짜증난다고. 아니, 믿는다는데 왜 짜증이 나요? 아니, 이상한 아들이네. 선생님도 똑같이 얘기하셨는데 네, 네. 학생 얘기는 네. 믿는 사람한테 그 믿는다는 얘기 자꾸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불안해서. 그렇죠? 아들이 엄마 마음을 눈치챘네요.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진짜로 보면은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긴 해요. 그렇죠? 맞아요. 네. 저희 K타운 투게더에서는 네. 이분 뭐 따로 뭐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신뢰감 100%인 이정석 선생님 모시고 네. 대학 입시 정보에 대해서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부담 100배. 100% 신뢰감. 네. 아니, 근데 진짜로 우리가 이렇게 막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대학 입시에 관해서는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네. 오늘은 대학 입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히나 네. 명문 사립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추천서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네네.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UC 같은 경우는 이제 추천서를 안 받아요. 이제 받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고 그래서 보낼 필요가 없는데 이 UC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이 이 추천서를 이 원서 중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하고 네. 이 추천서를 요구를 합니다. 아니, 근데 유씨는 안 받는데 왜 사립대학교에서는 같은 대학인데 받는 거예요? 추천서가 중요하지 않아서 UC에서 안 받는 건 아니고요. 예. 이 추천서라는 게 아무래도 저희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사항들, 이 공부하는 부분, 학업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제 활동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이제 학생이 표현을 하는 것들이죠. 학생이 공부를 해서 점수를 내고, 시험 점수도, 활동도 제가 이제 하는데, 이거를 객관적으로, 객관적인 분들의 관점에서 그 학생을 평가를 해줄 수 있는, 네. 그죠? 그런 이 방법이 필요한데, 이게 추천서밖에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립대학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UC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원자 수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 UC 원서 같은 경우는 UC 원서 하나로 끝내버려서, 사실 이 입학사정관들도 이렇게 많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아무래도 버진 문제도 있고, 그래서 네. 그냥 하나로, 그러니까 따로따로 오는 거 없이요. 그냥 하나로 다 이제 학생을 평가하고 이제 하고자 해서 이 추천서를 따로 받지 않은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추천서가 그러면은 그 합격 당락에도 중요한 영향이 있을 만큼 중요해요? 추천서가 참 희한한 게, 저희 문제는 이 추천서를 어떻게 썼는지 학생이 알 방법이 사실상 없어요. 그렇죠. 학생이 몰라요? 추천서를 어떻게 썼는지? 추천서를 선생님이. 선생님의 권한으로 쓰는 거고 카운슬러의 권한으로 쓰는 거지 학생이 그거를 이제 보자라고 할 수가 사실상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네. 대학을 들어가서 그거를 추천서를 보고 싶으면은 볼 방법이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그게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끝난 다음에 네. 봐봤자 별로 의미도 그렇죠. 없고 사실 쓴 거를 네. 보고 난 다음에 보낼까 말까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랑 비슷해요. 그 어떤 그 배우라든지 네. 온라인 나온 그 안티의 댓글 뭐 이런 네. 거 굳이 확인해서 안 해도 그죠? 거기에 뭐 그 악플이 있을지 아니면 뭐 네. 그죠? 그렇죠. 좋은 말이 올라올지 모르잖아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또 확인하면 또 상처받을 수도 있고. 추천서 같은 경우도 네. 이왕이면 저희가 생각할 때 선생님들이 잘 써줄 것 같잖아요. 근데 네. 또 미국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까다로우신 분들이 계셔서 네. 사실 이게 오픈이 안 되고 선생님이 직접 보내는 거다 보니까 네. 어떤 경우에는 이 학생이 추천서 써달라고 해서 써주긴 하지만 난 이 학생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렇게 보내는 분도 계시대요. 아 정말요? 예, 그래서 추천서를 부탁하는 선생님을 선정하는 것도 네. 사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추천서는 누가 써줘요? 선생님만 써줘요? 이제 대학에서 요구하는 추천서는 네. 일단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학교의 카운슬러가 써줘야 되는 추천서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이 스쿨 리포트 폼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학교 선생님이 학생에 대해서 모든 자료도 쓰고 추천서 편지까지 써서 보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그 학생을 과목을 가리킨 선생님들이 써야 되는 추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두 가지를 대부분의 사립대학이 두 가지 모두 요구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과목 중에서도 비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다 선생님이 써줄 수 있다면 네.
그러면 특별히 어느 선생님이 써준 어느 과목 선생님이 써주는 게 더 비중이 크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정확하게 과목 하나하나를 그렇게 비중이 높다, 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대신 저희가 이제 전에 얘기했던 과목들 중에 아카데믹 과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카데믹 과목이라는 게 영어, 수학, 과학, 사회과학, 그리고 외국어 이렇게 5가지인데 이 5가지의 과목들 중에서 이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예를 들면은 뭐 음악을 전공하는 친구나 네. 뭐 체육을 전공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음악 선생님이나 체육 선생님한테 받아도 네, 그런 괜찮아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예외가 되고요. 아, 그런 예. 경우에는 당연히 내가 만약에 뭐 운동으로 대학을 가고 싶은데 그렇다면 운동 코치의 추천서가 상당히 중요할 거고요. 음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들이 이제 만약에 운동하고 이제 음악 같지 않고 대부분의 네. 다른 과목으로 가는 학생들은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과목 선생님들한테 맞아야 돼요. 그렇군요. 보통 몇 개까지 추천서를 쓰나요? 추천서를 요구하는 게 대학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어떤 사립대학들은 이 선생님 추천서가 없이 그냥 학교 학교 카운슬러가 쓰는 것만 받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근데 많은 대학들이 선생님 추천서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1개 아니면 2개까지 요구를 합니다. 네. 그래서 더 보낼 수는 있어요. 더 보낼 수 있지만 만약에 대학에서 2개의 선생님이 추천서를 요구하는데 1개만 보낼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 카운슬러 추천서는 꼭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꼭 들어가요. 학교 들어갈 때부터 카운슬러랑 좀 친하게 지내라고. 왜냐면 그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알아야 뭘 써주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모든 학생들 추천서 다 써줘야 되네요. 한 선생님이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카운슬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학교에 카운슬러가 여러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12학년 학생들을 만약에 이렇게 사립에 다 모든 학생들이 사립대 이렇게 추천서를 요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원하는 학생들을 이제 맡고 있다면은 몇십 명의 추천서를 사실상 써줘야 되는 게 맞고요. 네. 써주게 돼 있고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생님은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몰리는 경우가 있고 어떤 선생님은 인기가 없다. 글을 못 쓴다. 추천서 못 써줄 것 같다고 한다면은 추천서 이제 입시 때 네. 편하게 지내실 수도 있고. 아, 그렇군요. 아니, 아까 네. 박혜란 씨가 얘기하셨지만 선생님 중에 약간 성격이 이상하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요. 그러면은 네. 그분들이 뭐라고 썼는지 모르니까 네. 선생님도 잘 선택해서 그러니까. 부탁을 그러니까 드려야 되겠네요. 친하게 지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네. 어떤 학생이라는 걸 좀 어필도 해야 되고 네. 뭔가 추천서를 받기 위한 팁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추천서는 네. 이제 9학년 선생님보다는 10학년 아니면 11학년 때 선생님들의 추천서를 받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12학년 때 원서를 쓰잖아요. 그래서 네. 11학년 때 일반적으로 어려운 과목들을 듣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11학년 때 선생님들의 추천서를 받는 게 좋은데 이 팁이라는 게 학생들이 추천서를 11학년이 끝나고 12학년이 됐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게 어느 선생님이 좋았을까. 근데 그때 가서 추천서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그때 가서 생각을 하면 좀 늦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사실적으로 이것도 전략적으로 생각한다면은 11학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이분들 중에 2분이 나의 추천서를 써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적어도 2분한테는 네. 좀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친해질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을 해야 되는 게 학생들한테 중요합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선생님들을 이 추천서를 이제 나중에 선정을 할 때 네. 누구한테 써줄까 받을까 많은 학생들이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한테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렇죠. 인기 있다. 예, 예. 근데 사실상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나를 좋아하는 선생님한테 받는 게 맞아요. 그렇겠네요. 네, 그거를 잘 잊어먹는 혼동이 되는 경우도 있고 예.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죠. 선생님 입장에서는 정말 수십 명이 와가지고 써달라고 할 텐데 네. 정작 선생님이 몰라 얘를. 네, 그렇죠. 얘를 몰라서 제대로 못 써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주 좋은 팁이군요. 아니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그 추천서 받기 전에 혹시 이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모를까봐 이력서 같은 걸 써서 선생님한테 주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예. 그래서 이 추천서는 보통 이제 12학년 가을 때 네. 추천서를 요구를 하는 거니까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여름 같은 때 이력서를 보통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 원서 쓸 때 레저메 같은 걸 만들거든요. 네. 그 레저메를 정리를 해서 이때까지 내가 한 것들을 정리를 해서 카운슬러한테도 보여주고 선생님한테도 이제 보여드리면서 내가 네. 이때까지 한 건데
이걸 다 쓰라는 건 아니지만 이제 반영을 해달라고 부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좋은 이런 방법입니다. 학생입니다라고 어필을 네. 좀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만약에 네. 가족이나 친척 중에 선생님이 계시면 굉장히 큰 베네핏이겠네요. 아, 그게 가능한가요? 이제 가족이나 친척이 써줄 친척은 그러게요. 이제 뭐 성이 다른다든지 이러면은 네, 네. 가능하겠죠. 근데 가족 같은 경우에는 네. 만약 이 가족이라는 게 가족은 부모인데 네. 부모님이 추천서를 써줄 수는 없고요. 선생님이어도. 선생님이어도 오, 네. 그래요? 그거는 이제 객관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하더라도 이제 또 만약에 그렇게라도 받으려고 하더라도 네. 추천서에도 선생님 이름이 들어가고요. 네. 또 이제 원서가 추천서뿐만이 아니라 네. 부모 인포메이션을 적는 란이 있거든요. 예, 예. 거기에 직업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매치가 되면 안 돼서. 성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 네. 선생님하고 카운셀러 외에 네. 다른 분한테 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받을 수 있어요. 예.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카운슬러와 선생님 추천서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추천서고요. 네. 이제 옵션으로 내가 대학에서 요구 안 하지만은 내가 보낼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지인들한테 네. 아니면은 이제 보통 이제 학교보다는 바깥에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이 클럽 활동에 네. 대해서 말씀을 했었는데 네. 특별 활동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특별 활동 클럽 활동 한 분한테 추천서를 요구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어떤 봉사 활동을 많이 했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바깥에서 일을 했다든지 아니면 인턴을 했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추천서를 받아서 대학에서 요구하진 않지만은 네네.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거 네. 그 역시도 가족이라든지 친척이라면은 안 되는 거죠. 아, 왜 거기서 미련을 못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잘 확인을 해야 받아보려고. 되니까. 네. 아무래도 네.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의 네. 회장인데 지인이다, 친척이다라고 한다면은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봉사를 하든지 뭘 했다라고 한다면은 네. 뭐 써주실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거 하나가 이제 추천서가 여러 개가 있고 이거는 이제 옵션으로 간다는 걸 생각하신다면은 그거 하나가 선생님이나 카운슬러가 보내는 추천서보다 압도적으로 더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군요. 이 추천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성을 보여주는 거니까 네. 굉장히 뭐랄까 중요한 요소이긴 한 것 근데 같아요. 예, 저는 좀 궁금한 게 뭐냐면요. 네. 추천서라는 것 자체가 선생님이 그냥 임의대로 뭐 이 아이가 있으면 오늘은 뭘로 할까요? 진섭이로 할까요? 진칠로 가죠. 저는. 진칠이. 네. 진칠이란 친구가 이래서 좋습니다라고 네.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듯이 보내주는 건지 네. 아니면 학교에서 원하는 틀이 있는 건지 이것도 네. 좀 궁금해요. 일반적으로 예. 추천서 그러면은 생각하는 게 편지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편지는 일부예요. 추천서의 일부라서.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사실 좀 오늘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네네. 실질적으로 이 추천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추천서에서 뭘 요구를 하는지를 자세하게 보시면은 네. 어떻게 보면은 좀 놀라실 수 있어요. 그 양식이 정해져 있어요? 양식이 있습니다. 저도 생각했을 때 그냥 편지에 네, 이렇게 저도 쓰는 손으로 걸로 써서 보내는 줄 생각했는데. 알았어요. 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추천서에 양식이 일단 있고요. 예. 그 양식 플러스 거기다가 마지막에 네. 이 학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들 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 선생님들이 그냥 워드 같은 데다가 쓴 다음에 세이브 해놓고 그걸 그냥 이 원서에다가 올리는 이런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양식 플러스 이렇게 레터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양식을 좀 준비를 하셨잖아요. 네. 좀 보면서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지 좀 네. 하나하나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 보죠. 네. 네. 첫 번째 페이지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네. 이제 스쿨 리포트입니다. 이거는 카운슬러가 이제 써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운슬러 처음에는 페이지는 아주 간단한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학생의 이름이라든지 학생의 그 인포메이션을 쓰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보면은 important privacy note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학생들이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서 이 추천서를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여기다 보여줘라, 쓰는 거거든요. 보여주지 말아라. 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만약에 네. yes라고 하면은 대학에 가서 내가 읽지 않겠다는 거예요. yes가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제가 이제 대학에 갔을 때 제가 이 추천서 같은 걸 읽을 권한이라고 권리, 해요. 네. 권리가 있어요. 네. 권리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yes 하면은 권리를 내가 waive 하겠다. 내가 찾지 않겠다라는 예, 거여서. 예. 근데 일반적으로 문제가 뭐냐면은 네.
이걸 예스를 하게 되면 이걸 선생님이 알아요. 예스를 했는지 안 했는지. 네, 네. 카운슬러도 압니다. 근데 예스를 했는지 노를 했는지. 근데 내가 만약에 노를 해요. 네. 노를 한다는 거는 나중에 그 학생이 이거를 읽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시게 되면 선생님이 글을 쓰는 게 아무래도 객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네. 나중에 읽고 좋아하는 선생님인데 원망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걸 노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추천서의 진실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서 선생님 그러면은 그 기본적으로 추천서라는 건 네. 이 친구의 장점에 대해서 추천을 해주는 서류인 거잖아요. 네. 그럼 보통 좋은 말들만 들어있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어차피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이 읽겠느냐 안 읽겠느냐 이 권리를 학생들이 웨이브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읽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차피 학생이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객관적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적이고 물론 이제 대학에 조금이라도 더 잘 보이게 만약에 정말 내가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네, 네. 더 잘 써주려고 노력을 하겠지만은 그렇게 잘 모르고 그냥 그런 학생이라면은 일부러 더 잘 써주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밑에 있는 그것들은 이제 그냥 카운슬러의 정보를 쓰는 것 뿐이에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는 별게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네. 얘기가 달라져요. 이제 굉장히 할 게 많아져요. 오.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 이제 왼쪽에 보면은 네. 이 학교 인포메이션을 적어놔요.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 이 학교에선 AP나 IB나 언어를 몇 개를 제공한다. 이런 것들은 다 공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이기 네, 때문에 네. 카운슬러가 그냥 쉽게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AP가 만약에 15개 하겠다면 15개를 쓰는 거고. 네. 그래서 이거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 원서 이 가장 대입에 가장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릴 때 저희가 이제 과목 어떤 걸 하는 게 중요하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나와요.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얼마만큼의 AP나 어려운 과목들을 제공하는데 네. 학생이 얼마나 많은 거를 들었는지를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받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밑에를 보면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이제 지금 졸업하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네. 얼마나 이 들은 과목들이 어렵냐를 카운슬러가 체크를 해주게 돼 있어요. 내가 어렵다를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고 예. 여기서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most demanding 그러면은 네. 이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가장 어려운 과목들을 들었다라고 카운슬러가 체크를 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demanding이다 그러면은 사실상 조금 더 어렵게 들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정말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네. 실질적으로 most demanding의 체크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부터 이 과목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그렇네요. 이 카운슬러가 이거를 벌써 이렇게 체크를 해줍니다. 네네. 그리고 또 옆에 보시면은 랭크가 있어요. 석차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2학년에 졸업한 학생 중에 몇 등을 했는지를 이렇게 쓰는 란이 있어요. 네. 미국에서 등수 안 한다고 그때 그러지 않았어요? 나옵니다. 등수를 성적표. 하는 예. 대학이 하는 고등학교가 있고 안 하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사립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등수를 안 해요. 학생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근데 이제 공립고등학교 같은 네. 경우에는 등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등수를 안 하더라도 적어도 이거는 해달라 그래요. 우리가 만약 1, 2, 3, 4등은 안 하는데 네. 적어도 이 학생이 10% 안에 드는지 20% 안에 드는지 25% 안에 이런 식으로는 좀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학생 만약에 그 바로 밑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쿼타일이라든지 퀸타일이라든지 데사일이라는 게 25%, 20%, 1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라도 적어도 알려달라고 해요. 네네. 그래서 또 GPA도 알려달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몇 명의 학생이 네. 이제 보통 4년제 대학, 2년제 대학을 가는지도 이렇게 알아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학교를 일단은 판단을 하고 학교가 얼마나 어려운 학교인지 판단을 하고 또 이제 그 학교에서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일단은 판단을 하게 부탁을 합니다. 야, 이것만 예. 보면은 단순히 편지 이런 추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딱 그냥 이 학생의 전반적인 그게 예. 다 나오네요. 저는 네. 그냥 학생에 관한 것만 쓰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 학교에 관한 인포메이션도? 전반적인 게 들어가네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원하는 게 일단은 네네. 학교 인포메이션을 듣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학생의 인포메이션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추천서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선생님이 카운슬러가 이 학생은 내가 봤는데 성실하고 뛰어나고 이걸 잘하고 이렇게 쓴다면은 비슷비슷할 수가 있고 그렇죠. 주관적일 수가 그렇죠. 있는데 네.
이게 상당히 객관적으로 이 평가가 돼요. 이 추천서가. 그러면 이제 학교에 대한 거를 쓰고 나면 네. 아이들 학생에 관한 거는 어떤 것들을 물어보나요? 아, 이제 그 밑에 네. 이렇게 돼요. 이제 이 학생을 어떻게 얼마나 오랫동안 어떻게 알았느냐를 물어보고요. 네. 또 재밌는 거는 이 학생에 대해서 딱 처음으로 느껴지는 두 단어가 뭐냐고 이렇게 또 물어봐요. 아, 첫인상. 그래서, 네, 만약 이 학생에 대해서 네. 첫 두 단어, 두 단어를 쓰라 그래요. 네, 네. 있고요. 이야. 또 그 다음에 학생을 레이트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학생의 이제 평가를 네, 하는 네. 건데, 뭐 1점부터 5점 이런 거 주는 거예요? 네, 그 이제 바로 밑에 보시면 네, 그 표가 있거든요. 예. 표가 있는데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아카데믹 어치브먼이에요. 아, 학업 성취도입니다. 그래서 학업 성취도를 몇 가지로 물어보냐면은 below average, 그러니까 평균 밑에, 그다음에 average, 평균, 그다음에 good, above average, 평균 좀 위에, 네. 그다음 very good, 그래서 well above average, 그러니까 평균보다 훨씬 높던지, 네. 아니면 excellent, 탑 10%, 와. 그다음에 outstanding, 네. 탑 5%, 또 하나는 탑 1%인데 이거는 이제 내가 이때까지 본 학생들 중에 가장 뛰어난 학생 중에 하나다. 그래서 1%까지 야.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넷 그런 7개로 추천을 나눠져. 받으면 최고네요. 굉장히 예. 세분화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뛰어난 학생이라면은 이제 가장 아까 말씀드린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굉장히 most demanding한 클래스라고 네. 1%나 5% 안에 들어가는 네. 그런 식으로 평가가 되겠죠. 근데 이게 학업 성취도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 그 다음에 저번에 주에 말씀드렸던 이 extra curricular 특별 특별 활동에 활동. 대한 이 achievement, accomplishment도 물어봐요. 그래서 특별 활동을 어느 정도 하고 얼마나 뛰어나게 했는지도 야. 똑같이 7개로 나눠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카운슬러 선생님이 이 학생에 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랬을 때 학생한테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네, 예. 만약에 잘 모른다면은 아무래도 어떻게 되겠냐면은 above average, good 이런 식으로 그냥 average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그렇죠. average가 네. 보면은 7개 중에 6번째예요. 그러니까 평균이 7개 중에는 4번째여야 되는데 네. 6번째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 1, 2, 3, 4, 5, 6, 7까지 하면은 7이 제일 높다면 2예요. 굉장히 낮게 된 에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에버리지인 학생들은 굉장히 낮게 평가가 되는 거죠. 정말 카운슬러 선생님하고 친하게 지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네. 카운셀러 보통 한 분 선생님이 몇 명의 학생들을 그냥 수십 명인데 학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만약에 졸업한 학생이 300명이다. 굉장히 좀 적은 케이스겠죠. 네. 300명이라면은 그 중에서 대학을 이렇게 필요한 학생들이 만약에 한 반 정도 된다면 그 150명을 카운슬러가 숫자에 따라 갖고 나눠서 하기 때문에 보통 수십 명의 학생을 그렇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생을 모르면 이렇게 자세한 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퍼스널 퀄리티하고 캐릭터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학생의 네. 이제 퍼스널 퀄리티 그러면은 성품이라고 해야 되나? 예, 예. 품성 이런 것들을 또 물어봐. 이것도 역시 7개로 나눠서 똑같이 레이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제 학업 성취도, 특별활동, 이제 성품 같은 거를 다 이렇게 나눈 다음에 물어본 다음에 또 전체, 그렇다면은 전체를 어떻게 생각하냐 해서 오버롤의 평가를 또 7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말 복잡하고. 네. 네, 이 카운슬러 선생님도 해야 될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아무래도 사실상 무슨 문제가 있으면 카운슬러를 가서 보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 또 이제 클래스 한번 정할 때마다 카운슬러를 가서 보고 네. 그래서 그때 카운슬러한테 얼굴을 잘 안 익히고 얘기를 안 하고 네. 갑자기 원서 쓸 때 나타나서 아까 말씀하신 레저메 같은 액티비티도 없이 그냥 가갖고 추천서 써달라고 써주세요. 했을 때 그분이 어떻게 써주실 수 있는지를 이제 이걸 보면은 대략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저는 딱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반면에 또 주관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정말 참 그 흥미로운 거는 이 학생을 봤을 때 딱 두 마디로 네. 표현하라는 평가해라. 거. 네. 굉장히 저는 선생님들 뵀을 때 딱 두 마디가 확 떠올랐습니다. 뭐죠? 신뢰감 100%. 네. 네. 선생님 저는 어떤가요? 두 마디로 딱 표현하신다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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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두 번째로 하면 선생님 네. 이 추천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학생 이름이 들어가고 선생님 인포메이션이 들어가고 네. 또 이제 이 추천서를 나중에 읽느냐 안 읽느냐 여부가 똑같이 똑같아요. 사인을. 첫 번째 페이지는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네. 이제 두 번째 페이지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네. 이제 학생을
다른 학생과 이 학생을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라는 이제 항목들이 네. 총 15가지가 있어요.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라는. 비교해서 판단을 하라는 게. 비교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항상 어쩔 네. 수 없이 이 학생이 대학에 들어갈 때는 다른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하고 비교가 되는 게 아니라 같은 학교에 있는 학생들하고 직접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종의 물론 선의 경쟁도 되지만 네, 나중에는 이게 경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비교를 해라. 예. 네. 어떤 걸 근데 비교를 하는지 그게 좀 약간 주관적일 것 같은데요. 주관적일 수 있어서 예. 하나하나 항목을 15가지를 네. 제시해 줍니다. 예. 15가지. 아까는 이제 카운슬러 같으면 3가지 플러스 네, 전체에서 그쵸. 4개였거든요. 근데 여기는 15개 플러스 전체하고 16개를 하나하나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들어가나요? 첫 번째는 네. 똑같아요. 학업 성취도. 아카데믹 같지만 학업 성취도고요. 두 번째는 intellectual promise입니다. 그래서 지적인 나중에 얼마나 이 학생이 지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미래를 어느 정도 지적인 보이는지 intellectual promise고요. 세 번째는 또 quality of writing이에요. 그래서 글을 얼마나 잘 쓰는지도 예. 이제 보게 되고요. 영어 선생님들이 주로 이거 쓰시나요? 절대 아닌데도 네네. 이제 모든 클래스에서 글을 쓰게 돼 있으니까 그 예. 글을 이제 보겠다는 거예요. 네. 어느 정도 쓰는지 선생님이 평가하는 걸 보겠다는 거예요. 예. 또 하나는 이제 creative original thought. 그러니까 얼마나 창의력이 있는지도 보게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productive class discussion 해갖고 얼마나 클래스에서 이제 디스커션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고 좋은 인풋을 집어넣는지 또 보게 되고요. 네. 여섯 번째는 respect accorded by faculty. 이거는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한테 이 학생이 얼마나 존경을 받고 있는지, 리스펙트를 받고 있는지까지도 네, 이 선생님한테 쓰라고 해요. 야,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work habit, discipline work habit 해갖고 얼마나 work habit이 좋은지 또 보게 되고, 그다음에 maturity, 성숙한지 또 보고요. motivation, 동기부여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그다음에 leadership, 어느 정도 리더십이 있는지 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integrity, 얼마나 정직한지, 또 그다음에 reaction to setback,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었을 때 어떻게 극복해냈는지 평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concern for others,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이 얼마나 걱정을 하고 그러니까 배려함이 있는지, 배려함이 있는지. 그다음에 self confidence,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에 대한 self confidence가 있는지. 그다음에 또 initiative, 그리고 dependence, independence, 그러니까 얼마나 독립적이고 내가 initiate, 그때 이제 클럽 같은 경우도 만든다는 거, 이니시에이트 한다는 거 맞죠? 이니시에이트 하는 거를 이렇게 했고, 15가지를 아까 그 카운슬러 얘기했던 것처럼 below average부터 one of the few I've ever seen, 그러니까 1%, 탑 1%까지 해서 7가지로 하나하나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네. 선생님, 이 내용만 딱 들어보면 네. 이게 카운셀러 선생님이 써야 될 것 같은데. 카운슬러는 이거를 못 쓰는 이유가 네. 학생을 그만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카운슬러는 이걸 못 씁니다.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클래스에서 가르치질 않기 가르치는 때문에. 선생님이니까. 네, 그래서 1년 동안 그 학생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그 1년 동안 가르치면서 이 15가지 사항을 다 볼 수 있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네. 이것들을 다 평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평가도 이제 1부터 7까지 나눠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학생이 치링을 했다. 그죠? 근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큰 치링이 아니라 시험을 이렇게 베끼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숙제를 보여주고 보고 그쵸. 베끼는 것도 치링인데 근데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만약에 작은 거라면은. 근데 그 선생님한테 하필이면 추천서를 받게 됐다. 그러면은 여기서 다른 게 만약에 좋더라도 뭐가 걸릴 수 있으면 인테그리티, 이 정직함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다른 것들은 다 뛰어나게 했는데 그분이 나는 정말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써야 된다. 이거를 뭐 에세이에다가나 편지에다가 쓰진 않겠지만은 문제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이 정직함이 결여가 됐다. 낮게 쓴다면은 이 학생은 정말 추천서 이 항목 때문에 대학에 가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그 선생님이 써야 되는 거니까 선생님도 사람이잖아요. 그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할 수도 없을 거고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써달라는지도 모를 거고 거기에서 객관성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러더라도 사실상 가장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눈이 사실상 학교 선생님이고 1년 동안 봐온 선생님이거든요. 만약에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많았는데 눈에 띄지도 않아서 잘 모른다. 1년을 가르쳤는데도 모른다. 네. 그런데 이 학생은 그것도 모르고 추천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그 학생이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사실 잘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공부는 정말 잘하는데 클래스에서 이 친구가 있는지 말을 안 하고, 없는지 네. 존재감이 없어. 존재감이 그것도 없으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말씀하죠. 아카데믹 어치브먼트 같은 경우는 예. 높은 마크를 받을 수 있더라도 다른 것들은 거에서는. 낮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네요. 네. 사실 우리 부모님들도 지금 이제 방송을 함께하고 계시지만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뭐 카운슬러들이 아니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추천서를 쓰는지를 좀 알면은 네. 조금 자기가 이 행동하는 데에 대해서 네. 신경을 좀 쓰고 책임감을 갖게 될 것 같아요. 네, 추천서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이유예요. 뭔가를 어떻게 대비하지,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지 대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추천서도 막상 이제 많은 분들이 추천서는 편지니까 선생님하고 관계가 좋으면은 네. 써주면 잘 써줄까, 글만 잘 써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딱 뚜껑을 열어보면 이 추천서가 상당히 복잡한 거거든요. 근데 이 상황들을 그렇다면은 처음에는 공부 잘하고 성실하고 그냥 선생님하고 관계만 좋은다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사항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은 정말 추천서를 잘 받으려고 한다면은 이 모든 사항들을 더 준비를 하게 되겠죠. 예.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추천서를 못 봤으니까 이렇게 네. 디테일할 줄 아무도 모르겠. 몰라요. 이 양식을 모르는군요. 양식을 모릅니다. 그냥 선생님한테 부탁하면 써주는 걸로. 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은 더 몰라요. 이제 그 이유는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 보시면은 제가 지금 갖고 온 게 2012년, 13년 폼이에요. 예. 근데 페이퍼 폼으로는 이게 지금 최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사실 2년 전부터 이제 완전히 온라인으로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상으로 저희가 이거를 프린트해서 선생님한테 줘갖고 이거를 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커먼 앱에 들어가서 네. 제가 이제 선생님이 추천서 받을 선생님한테 인포메이션을 집어넣으라고 이메일까지 집어넣으면은 그 선생님이 이 추천서를 온라인 상으로 받게 돼요. 학생이 이걸 볼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렇네요. 내용 자체를 모르네요. 내용 자체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걸 받아요. 예. 그럼 이걸 하나하나 그냥 온라인 상으로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페이퍼 폼을 제가 이제 갖고 왔는데 사실 이게 여기 들어간 항목들이 달라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지원한 학생들도 지금 이거를 만약에 잘 보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한다면은 뭔가를 클래스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게 될 수 있죠. 클래스에서 그 손도 많이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굉장히 적극적이고 뭔가 리더십도 보여줘야 될 것 같고 학생들이 바빠지겠네요. 공부 말고도. 아이들이 공부하느라고 스트레스 참 많이 받을 텐데 예. 뭐 지금이라도 뭐 늦지 않았으니까 학교 생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네. 선생님은 뭐 분명 그렇죠. 체크를 잘 해주겠죠. 적극적이고 재밌게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뭔가 이렇게 딱 정리를 해줄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제 추천서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또 하나 이제 사항이 하나 있는데 아까 이 말씀을 나누다가 다른 분한테 추천서를 받을 수 있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다른 분들한테는 이 폼은 안 날라요. 왜냐면 이거는 이 선생님이고 그다음에 카운슬러한테만 가는 거기 때문에 옵셔널로 만약에 뭐 다른 분들한테 받는다 그러면은 정말 그거는 편지만 가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왜 그게 이런 추천서보다 좀 그 비중이 떨어질 거라는 거를 네. 아무래도 이제 객관적인 게 떨어지기 때문에 아실 수 있다라는 거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추천서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서가 너무 굉장히 추천서가 일반적이고 좋으면은 이게 합격에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네. 말씀대로 뭔가가 잘못한 게 있어서 우리는 모르지만 학생은 모르지만 추천서에 잘못된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네. 이제 떨어지는데 큰 목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꼭 학생들이 기억을 해주고 그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대학 이제 그 입시 조건 중에서 좀 필요한 추천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이번에 대학 원서를 썼는데도 이렇게 추천서가 디테일하게 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네. 와,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할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정말 추천서 하나를 받기 위해서도 우리 아이들이 9학년 때부터 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이정석 선생님이 만약에 선생님이었으면, 네. 학교 선생님이었으면 아주 추천서 잘 써주실 것 같아요. 예. 정직하게 써야죠. 정직하게. 네. 자, 오늘 저희가 또 추천서에 관해서 이정석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는 내일 또 풍성한 소식 안고 저녁 8시 15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